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원가 회계의 기초 개념 문제풀이 274쪽 3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조업도가 올라갈수록 발생 원가가 증가하고 그랬어요.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발생 원가도 총액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걸 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동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업도가 감소할수록 발생 원가가 감소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을 가만히 풀어야 돼요. 32번은 이게 지금 변동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변동원가, 변동비를 얘기하는데 이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단위당 생산량은 똑같아야 돼요. 변동원가는.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거든요. 건물 공장에 대한 재산세는 똑같아요. 뭐 재산세는 뭐 올해는 적게 나오고 많이 생산한다고 적게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원재료 운반용 트럭에 대한 보험료, 트럭이 무슨 트럭이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은요. 일단 그 트럭은 뭐 한 번이라도 놀든 뭐 똑같이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 비용이에요. 이 4번은 요게 변동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왜냐하면 포장하면은 한 개를 생산할 때는 한 개 포장비 만들죠. 두 개 하면 두 개 포장비죠. 계속 또 포장을 10개 포장한 걸 5개만 포장하면 또 반대로 줄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35번을 볼까요? 항상 뒤로 갈수록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좀씩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변동원가의 쉬운 문제죠.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포장 재료원가. 그런데 이 변동원가는 이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또 감소하면은 그 반대로 이렇게 같이 증가하거나 또는 그 감소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3번의 감가상각비는요, 어때요?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생산량이 많든 적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자, 36번 한번 분석해 보죠. 이런 문제가 사실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은요, 이런 스타일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다른 문제가 딱 답 내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32번 같은 문제, 또 36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전기 사용료의 원가 행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납부하는 기본요금과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추가 요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사용료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 사용료가 이렇게. 자, 원가가 올라가고요. 사용료요. 자, 퀀티티. 요 사용료인데 요 기본요금이 이만큼 딱 기본요금이에요. 그리고 기본요금 지나서부터는요,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본요금이란 말입니다. 기본요금이고, 요 뒤에는 이제 변동요금이에요. 기본요금과 변동요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말하냐면은 이제 준변동원가라고 그럽니다. 요걸 준변동원가라. 이렇게 말해요. 준변동원가. 준변동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준변동원가. 그 답은 이 준변동원가를 딴 말로 말하면 혼합 원가 섞였다 이거죠. 이거 여기는 뭐예요? 고정원가하고 변동원가가 섞였기 때문에 혼합원가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이렇게 답은 3번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전기 사용료 있잖아요. 전기 사용료하고 또 하나 있어요. 전기 사용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비도 그래요. 이 통신비. 여러분 핸드폰 요금인데 핸드폰 요금은요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 요금이 있고 그다음 이거 없애자고 대통령이 뭐 선거 공약으로 기본 요금 없앤다는데 못 없앴죠. 벌써부터 공약이 하나가 깨졌네요. 기본 요금, 왜 기본 요금을 내야 되는지, 기본이라는 걸 왜 내야 돼요? 쓰지도 않으면 안 내야죠. 써야 돈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비 요금은, 통신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용원가라서 발생원가거든요. 발생되면은 내고 발생이 안 되면 안 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뭐 내지도 않고 무슨 지네들이 뭐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요. 안 쓰면은 안 내는 거고, 쓰면 내는 거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 통신비나 전기요금도는 이제 전기요금은 이제 가설한 비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본요금을 넣습니다. 옛날에 전부 때에다 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가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요금 하는데 핸드폰 모바일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가설한 비용이 들어가고 안 나죠.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 아직도 좀 명분이 있는데 웃기는 거죠. 이게 이 기본요금이 붙는 나라가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나라가 붙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도 기본요금이 없어요. 재밌죠? 아프리카에도 기본요금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모잠비크 공화국인데 모잠비크가 북한하고 비슷하게 못 사는 나라인데 기본요금이 없어요. 그냥 사용료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G20 G20 정상국가라고도 하는데 웃기는 나라죠. 아직까지 후진국에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후진국에 속해 있다. 여러분 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35번 답은 3번 했고 36번 답은 3번. 37번을 보겠습니다. 자, 37번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원가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입니다. 맞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원가다. 그 다음에 직접 세 번째,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업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조업도가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생산도 또는 생산량을 곱해서 하는 것처럼 변동원가에다가 계산하면 변동원가가 그 금액이 나옵니다. 4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는 지금 변동원가입니다. 조업도가 항상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는 같이 증가합니다. 4번 같이 증가합니다. 일정이 아니고 증가한다. 일정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일반적으로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조업도가 이제 증가해요. 이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시험이 이렇게 요새 옛날에는 하나 묻고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있어요. 자, 총 변동원가는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총 변동원가는 같이 따라 증가해 버려요. 그리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는 개수로 나누면 똑같이요. 2개 생산할 때나 3개 생산, 4개 생산 나눠버리면 개수당 얼마 이렇게 나누기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답은 이제 그래서 바르게 나타낸 건 1번이 정답이 딱 나와버렸네요. 자, 그럼 2번 뭐가 틀렸는가 봅시다. 2번 총 변동원가는 증가합니다. 증가라고 일정이 아니고 증가.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합니다. 이거 증가한다. 1번을 고치고요. 1번처럼 고치고요. 3번은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며 그랬어요.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며. 자,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 고정원가는 일정합니다. 단위당 고정원가는 대려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원가는 감소합니다. 이거 감소로 해요. 3번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로. 자, 3번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걸 고쳐야 될까요? 자, 총 고정원가는 증가가 아니고 일정하며, 위하고 똑같이 일정하며, 항상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하며 일정으로 고치고, 일정으로 고치고. 자, 다음 보시면은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감소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0번 고쳐주시고. 자, 41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잘못 읽었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 단가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생산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단위당 고정원가, 단위당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정원가의 단위당, 생산량이 증가하든 고정원가의 총원가는 똑같지만은 이 고정원가는 생산량 수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수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생산 수량으로 나누니까 되려 증가하더라도 많이 생산하면 감소하죠. 또 적게 생산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4번. 원가 계산 준칙에 따라 제조원가 요소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제조원가 요소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맞죠? 2번 회사가 선택하는 있는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및 제조과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조원가 요소와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짓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엄격이란 말은 제가 넣습니다만 그냥 엄격하게 구분해서 짓게 합니다. 자, 4번이 좀 어려워요. 이게 5번이 말이 길고 어려워요. 4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냐 이겁니다. 제조원가 요소와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가 불명확하게 한 경우, 이 불명하게요. 뭐가 불명하냐? 자, 제조원가 요소와 판매원가 요소가 불명하게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이럴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제 발생원가에 이제 이 발생하는 원가에 각각 재료비, 노무비, 재료원가, 노무비 이제 원가의 비목별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목별로 집계, 이렇게 집계 후에 일정 기준에 따라, 자, 깁니다. 써보겠습니다. 일정 기준. 일정 기준에 따라 제조원가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배부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원가 발생 비목별로 짓게 안 되는 이 비목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 경비, 이렇게. 경비에 대한 원가를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목별로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 우리가 이거 뭐 몇 대 몇 이렇게 규정에 따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제조원가라 하든 요것은 이제 각 집계해 가지고 몇 대 몇 이것이 이제
과거의 경험률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도 이걸 찾아봤어요. 예. 요런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건 이제 원가 계산 준칙을 보면 나옵니다. 자, 45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라서 고려 중인 대안들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 이제 관련 원가는 앞으로의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액 원가라고도 합니다. 이걸 1번은 차액 원가라고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 또 미관련 원가를 같은 말 다 쓴다 그랬죠. 비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원가이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뭘 나타낸 거냐면은 차액 원가라 미래 원가입니다. 미래 원가를 나타내는 것이면 차액 원가를 말하고, 자, 두 번째 설명은 자, 맞는 겁니다. 비관련 원가 중 특정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원가 의사결정 하기 전에 벌써 이미 원가로 된 거니까 이걸 우리는 아까 뭐랬어요? 묻혀버리는 원가라 해서 매몰 원가라고 그랬어요. 썬코스트 매몰 원가라고 그랬습니다. 3번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이미 발생하는 원가다. 이 매몰 원가는 이제 3번도 같은 말인데 이 매몰 원가는 뭐라 했어요? 무슨 원가라 했어요? 비관련 원가라 했어요. 관련이 없는 원가다. 이렇게 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45번에 4번 보면은 기회비용은 특정 대안을 채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여러 개일 경우 이들 대안의 효율 중 가장 적은 것이다. 아니로 많은 것이다. 그래서 4번이 이제 가장 많은. 기회비용은 여러 개 이제 포기할 때 여러 대안들 중에 효익이 이제 가장 많은, 효익이 가장 많은 대안을 이제 우리가 그 대안을 찾게 되는 특정 대안을 이제 채택할 때 그 가장 많은 대안을 채택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다음 그래프의 원가 형태를 모두 만족하는 원가는 뭐냐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이 그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대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가요. 단위당 원가 일정하다. 그런데 옆에 봐요. 총원가가 올라가요. 조업도가 늘어나면 그럼 총원가 쭉 늘어나면 이게 모두 만족하는 원가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변동원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변동원가를 나타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요. 변동원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단위당 원가는 변동원가는 생산량을 많이 더 한 개당 원가는 똑같아요. 이것이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두 만족하는 원가는 이것은 재료원가입니다. 직접 재료원가예요. 그래서 뭐 직접 원가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요건 변동원가 나타낸 것이 이제 직접 원가, 직접 재료원가하고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비하고 직접 재료비가 이 변동원가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출제했군요. 잘 됐습니다. 자, 그런 문제 이제 보시고 49번 또 특이해서 이거 하나 뽑아왔습니다. 49번은 자,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일정한 올라가고 또 딱 올라튀고 사실은 위에 이게 선은 툭 올라갈 땐 점선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고 탁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원가는 이제 증가하는 것이 이렇게 딱 된 건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점점점이고
이렇게 또 일정한 다음 올라가고, 이 누진율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요. 이걸 준 고정, 이쪽으로 들어오면 고정이거든. 변동비는 고정원가인데, 이 변동원가는요, 뭐든지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오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제 변동원가고, 이건 이제 중고정원가다, 이렇게 보시고, 답은 이제 49번의 답은 1번이다.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50번 풀어보겠습니다. 50번을 보시죠. 제조 원가 중 제조 원가 중 원가 형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업도가, 자, 시간이 100시간 하든 500시간 하든 1000시간 하든 똑같이 들어요. 원가도 5,000원 똑같이 들어요. 자, 어떤 걸까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50번은 고정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을 늘리든 줄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도 그러고요. 기계 생산량을 늘리든 줄이든 감가상각비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물론 정률법이 있으니까 정액법이라고 책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여러분이 그 사무실 임대료를 얘기하는 임차료, 그 공장 임차료가 있으면 빌렸으면은 이런 것도 고정원가는 똑같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아까 있었는데, 여러분 그 임차료,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있을까요? 보험료, 그렇죠. 트럭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뭐 이런 것이에요. 뭐 건물이나 트럭의 보험료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뽑아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동,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변동원가 정리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관련 없이 예상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변동원가는 전기 사용료가요, 전기료라 하죠. 전기 사용료가 전기요금이, 이것은 이 변동원가인데, 이거 준변동원가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준변동원가예요. 준변동원가.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여기 지난 배운 것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원가 중에서 이제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 사실 전기에 쓰는 겁니다. 동력비는 기름으로 쓸 수 있으니까 동력비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말고 부재료비, 대부분 간접비에 들어갑니다. 이 간접비가 많이 이 간접원가가 들어가는데, 부재료비. 또 정리해 볼까요? 시간급으로 하는, 시간제로 하는 시간급 임금은 변동원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사용료는 아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여러분들 그 재료원가, 재료비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비도요, 변동원가에 들어가요. 포장비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갔나요? 뭐 포장원가, 포장비 말하는 포장원가. 자, 뭐 생각나는 게 이 정도로 보고, 답은 이제 여러분 5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의 답은 2번. 자, 2번이 되겠죠. 2번. 그러니까 2번이 전기요금은
어디에 들어가 준변동원가에 들어가니까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여기 나온 예문 이런 것만 아셔도 그냥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51번을 보겠습니다. 51번. 51번.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 100만 원이며 고장 시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는 이 100만 원에서 20만 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러니까 20만 원, 80만 원. 요 80만 원이 뭐냐면 바로 이미 들어가서 처분된 기가 고장나서 있으면 이미 들어간 취득원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80만 원을 우리는 뭐냐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매몰되어 있다, 숨어 있다 그래서 매몰원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80만 원 매몰원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읽겠습니다. 이 기계를 바로 처분했더니 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50만 원 받을 수 있어서 여러 선택안 중에서 이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회 원가는 얼마다? 50만 원이에요. 기회 원가는 5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 원가는 5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의 수선비를 들인 경우는 수선하여 판매하는 경우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기회 원가는 수선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수선하고가 아니고 수선 안 하고 판매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회 원가는 50만 원이 더 크죠. 수선비를 한다면 이제 물론 전체 원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 원가는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은 매몰 원가는 얼마냐 그랬어요. 답은 2번. 2번이 매몰 원가입니다. 51번 답은 2번. 자, 52번. 52번 한번 풀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관우전자는 공장 정기요금 고지서 내용이다. 원가행태상 분류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본요금이 얼마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사용량과 무관해요. 자, 기본요금 1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자, 기본요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사용료금, 사용량. 그래서 키로당 65원씩 올라가요. 이렇게. 사용량에다가, 기본요금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본요금은 안 써도 무조건, 여기서 0인데, 안 써도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어떻게 돼요? 상수 A 플러스 BY 이런 식으로 형성 BX Y가 아니고 X로 해야 되겠군요. BX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 그래프로 된 거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본요금이 아무 생산 관계없이 기본요금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올라갈 때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은 준변동, 이제 나머지 변동이니까 준변동 원가다. 답은 이제 52번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하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풉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어렵게 나타낸 문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1장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가 요소별, 이제 아까 전체 1장은 용어라든가 이런 거 개념을 묻는 거나 전체 흐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의 3요소,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 경비원가, 경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가가 힘들지만 이렇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공부는 서두른다고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늘에다가 뭘 꼬맬 수 없다? 실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끼워야 됩니다. 자, 끼워서 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천천히 예리한 눈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